이 털개회나무는 미스 김 라일락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미스 김 라일락의 꽃을 보면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죠. 화려하고 아름다우면서 꽃의 향기가 아주 강하고 진하게 납니다. 그래서 털개회나무는 털개회나무는 우리나라의 토종이죠. 토종이기 때문에 이 털개회나무를 서양 사람들은 코리안 라일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일락인데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라일락이 바로 코리안 라일락이고, 그 코리안 라일락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털개회나무입니다. 그래서 털개회나무의 꽃에서는 향기가 아주 강하게 나는데, 털개회나무의 향기보다도 더 강한 향기를 품종 개량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미스 김 라일락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도 더 강하면서 미스 김 라일락은 털개회나무에 비해서 생명력도 더 강하고 키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최고 2m 10cm, 그래서 2.1m 정도까지, 최고 자라봐야 2m 정도까지밖에 자라지 못하도록 품종 개량한 것이 미스 김 라일락인데, 어머니가 되는 털개회나무는 그 키가 2m보다는 높게 자라서 2m에서 3m까지 자란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스 김 라일락입니다. 그런데 이 털개나무는 그러면 향기가 없냐? 천만의 말씀이죠. 털개나무의 향기도 엄청 강합니다. 미스 김 라일락만 향기가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털개나무, 미스 김 라일락의 어머니인 털개나무도 향기가 엄청 강하고 꽃도 아름답죠. 꽃도 아름답고 아주 예쁜 꽃을 피는데, 향수라고 하면 서양 사람들이 장미꽃이나 다른 꽃들을 가지고 향수를 뽑아내는 것을 즐겨하고 향수를 사랑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의 우리 조상들도 향기를 엄청 좋아해서 향수를 만들어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조상들은 향수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향수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해서 털개나무의 요 꽃을 따다가 주머니 속에, 옛날 우리 세뱃돈 받으면 복주머니 속에다가 동전도 넣고 돈도 넣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복주머니처럼 생긴 향낭이라고 하죠. 향낭을 지금 말로 번역을 하면 향기가 나는 주머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향기가 나는 향낭 주머니 속에다가 요 꽃을 담아서 향기를 즐기고, 요즘 사람들처럼 향수를 뿌리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향이 나는 주머니 속에다 놓고 다니면서 그 향기를 즐겼던 것이 바로 털개회나무의 꽃이고 개회나무의 꽃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물풀의 나무가의 개회나무하고 요 개회나무 앞에다가 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털개회나무, 두 나무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털개회나무하고 개회나무가 아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꽃을 보면 전혀 다른 꽃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털개회나무하고 개회나무의 사진을 꺼내서 두 나무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개회나무하고 털개회나무, 이 두 나무는 우선 이름이 거의 같죠. 다만 털개회나무는 개회나무 앞에 털자가 붙어 있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개회나무를 보면은 개회나무의 잎의 모양이나 털개회나무의 잎의 모양이나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고 두 나무 잎의 크기도 거의 같습니다. 잎의 크기도 같고 봄에 5월달에 꽃이 피는 것도 개회나무도 하얀색 꽃이 피고 털개회나무도 하얀색 꽃이 핍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나 잎만 봤을 때는 거의 두 나무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여기 개회나무 앞에다가 털자가 붙어있는 털개회나무는 털자가 붙어 있으니까 털이 있다 그런 뜻이죠. 털이 있다. 그럼 어디에 털이 있다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 털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잎자루죠. 여기에 잎이 달려 있는데 가지에서 잎이 나오는데 여기 요 부분을 잎자루라고 하고 여기를 잎이라고 하는데, 요 잎자루를 보면은 털이 잔뜩 많이 있고, 또 잎의 뒷면도 보면은 잎의 뒷면에 여기 중심맥이 있고 이렇게 견맥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견맥이 갈라지는데 중심맥하고 견맥 위에는 털들이 아주 잔뜩 많다. 그래서 이 털을 융털이라고 합니다. 융털이라고 하는 것은 길고 짧은 털이 엉켜 있는 털을 융털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융모라고 합니다. 이러한 융모가 한자로는 밀생한다고 하죠. 밀생한다고 하고 우리말로는 아주 촘촘하게 많다. 그래서 잎의 뒷면과 잎자루의 털이 상당히 많다, 촘촘하게 많다 해서 털자가 붙은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개회나무는 털자가 없으니까 털이 없죠. 털이 없으니까 여기 가지와 여기 가지에서 잎이 이렇게 서로 마주 달리는데, 이렇게 잎이 서로 마주 달리는데 여기 잎자루에 털이 없습니다. 여기 잎자루인데 잎자루에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없어서 매끈하다. 그래서 매끈하게 잎의 뒷면에도 털이 없고 잎자루에도 털이 없어서 털자를 빼버리고, 없으니까 빼버리고 개회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개회나무는 잎에만 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린 가지에도 보면 털이 없어서 깨끗하죠. 깨끗하고 매끈하고 윤기가 납니다. 윤기가 나는 이런 매끈한 어린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털개회나무는 어린 가지에 보면은 털이 많죠. 어린 가지와 잎자루 어린 가지에 털이 아주 많다 하는, 그래서 털이 많아서 털개회나무입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꽃이 피는 계절이 거의 비슷한데 털개회나무가 좀 빨리 피고 개회나무는 약간 늦게 핍니다. 약간 늦게 피는데 5월달에서 6월달, 그리고 요거는 5월달, 털개회나무는 5월에서 6월달에 피고 이 개회나무는 6월에서 7월달에 핀다. 그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 개회나무는 개회나무의 꽃을 보면 꽃이 이렇게 엄청 많이 달리는데,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원뿔 꽃차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차례의 아래쪽 부분은 길이가 길고, 꽃자루의 길이가, 꽃대의 길이가 길고, 요 위로 올라갈수록 요 꽃자루의 길이가 짧아져서 전체적인 모양이 원뿔 모양이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이룬다 해서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원뿔 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원추화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추화서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의 길이가 최고 25cm 정도 되는 이러한 제법 커다란 꽃차례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개회나무죠. 개회나무이고, 그리고 개회나무의 꽃 하나를 보면 꽃 하나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데 꽃차례를 이쪽에 털개회나무도 한번 보겠습니다. 털개회나무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털개회나무도 보면 이렇게 장년가지가 있고, 장년가지에서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꽃대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작은 꽃자루가 있는데, 이 꽃자루는 너무 짧습니다. 작은 꽃자루는 이 길이가 아주 짧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전체적인 꽃차례의 모양은
조금 전에 보았던 원뿔 꽃차례, 원추화서인 것은 같습니다. 똑같은 원추화서에 달리고 털개회나무의 꽃은 보면은 이렇게 나팔처럼 트럼펫처럼 길다란 요 꽃뿌리 통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꽃뿌리 통부라고 하고, 여기 갈라지는 것을 갈래조각이라고 하죠. 꽃뿌리 갈래조각이라고 하는데 그냥 꽃뿌리 조각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꽃뿌리 조각은 이렇게 네 갈래로 갈라져서 요 뒤로 꼬부라져서 또르르 뒤로 말린다. 이렇게 뒤로 말리는 이러한 꽃뿌리 통부와 이러한 꽃뿌리 통부와 꽃뿌리 갈래 조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털개회나무. 그래서 꽃뿌리 갈래 조각, 꽃뿌리 조각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짧은 데 비해서 꽃뿌리 통부의 길이는 꽃뿌리 조각의 길이에 비해서 훨씬 더 통부의 길이가 길다 하는 것이 개회나무 앞에 털자를 붙였죠. 털자를 붙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개회나무는 정반대입니다. 꽃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요 부분이 바로 꽃받침통입니다. 여기가 꽃받침통이고, 꽃뿌리 통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꽃뿌리 통부가 살짝 보이는 동 마는 동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꽃뿌리 통부입니다. 그래서 꽃뿌리 통부의 길이가 아주 짧고 꽃뿌리 조각의 길이는 길다. 그래서 꽃뿌리 조각의 길이가 훨씬 더 길고 꽃뿌리 통부의 길이가 짧다. 그래서 털개회나무하고는 꽃뿌리 통부의 모양에서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꽃뿌리 통부의 길이가 아주 짧다고 하는 것이 개회나무인데 털개회나무는 꽃뿌리 통부의 길이가 아주 길다. 통부의 길이가 길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회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이렇게 꽃이 다닥다닥 많이 피어 있는데 요 꽃 하나를 보면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암술대의 길이가 짧고 수술대의 길이는 긴데, 수술대의 길이는 두 개다. 수술대는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암술대는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요 수술대는 길이가 길어서 요 꽃뿌리 갈래 조각, 꽃뿌리 조각의 길이보다가 수술대의 길이가 길어서 꽃뿌리 통부의 밖으로 길게 솟아 올라와서 이렇게 수술대가 잘 보인다. 수술대와 꽃이 피었을 때 잘 보인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개회나무죠. 개회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털개회나무는 수술과 암술이 이렇게 보면은 수술과 암술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여기 보면 뭐 까만 게 보이는데 요게 바로 꽃밥입니다. 여기 바로 꽃밥인데 요거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찍어봤더니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꽃뿌리 통부죠. 꽃뿌리 통부고, 여기 꽃뿌리 갈래 조각인 꽃뿌리 조각은 이렇게 젖혀져서 뒤로 젖혀져 있는데, 요게 꽃밥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꽃밥이 두 개가 있고, 수술대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수술대가 요만큼 길이가, 요 꽃밥의 길이 정도 되는 수술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대는 꽃뿌리 통부라고 하는 요 부분의 위쪽에 붙어서 여기에서 수술대가 올라온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전에 보았던 개회나무의 수술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개회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여기에 요 속에서 꽃뿌리 조각의 속에서 수술대가 길게 나와서 꽃뿌리 조각의 길이보다 긴 수술대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꽃뿌리 밖으로 수술대가 두 개가 딱 드러나서 보인다. 잘 보이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털개회나무는 수술대의 길이와
꽃밥의 길이가 거의 같아서 이 꽃뿌리 통부 속에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대의 길이가 짧으면은 털개회나무고 수술대가 꽃뿌리 통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털개회나무이고, 또 암술대도 마찬가지죠. 암술대도 요 길이가, 암술대 길이가 아주 짧습니다. 암술대 길이가 짧아서 암술대도 꽃뿌리 통부의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살짝 너무 짧은, 길이가 짧은 이러한 암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털개회나무인데, 개회나무는 그 암술대도 꽃뿌리 통부의 밖으로 나와서 드러나 있다.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꽃으로는 두 나무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회나무에서는 여기 보면 꽃대가 이렇게 꽃대가 있고, 꽃대에서 이렇게 꽃자루가 있는데, 꽃자루의 길이가 요거 짧은 거는 조금 전에 보았던 털개회나무나 개회나무나 같습니다. 요거 개회나무죠. 요거 개회나무의 작은 꽃자루라고 하는 한자로 소화경,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없습니다. 요 길이가 짧으면서 털이 없고, 여기 꽃대에도 털이 없다. 그래서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없고 꽃대에도 털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개회나무인데, 털개회나무는 이름에 털자가 붙었으니까 거기에도 꽃대에도, 이렇게 꽃대에도 털이 있고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있다. 그래서 털이 있기 때문에 개회나무 앞에 털자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털개회나무와 요 개회나무는 잎의 털과 가지의 털, 그리고 꽃대의 털로 이러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요 개회나무 종류들은 물풀의 나무과 식물이죠. 그래서 물풀의 나무과 식물이기 때문에 개회나무 종류들은 또 여기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 가지라고 했는데, 어린 가지에 털이 없다고 했는데, 어린 가지의 끝부분에 이렇게 잎이 돋아나게 되죠. 잎이 돋아나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게 잎이 있고, 잎의 밑에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 아래에 이러한 볼록 튀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엽침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자로 엽침이라고 하는데, 이게 엽자는 잎이라는 뜻이고, 침이라고 하는 것은 베개라는 뜻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가 머리에 베고 자는 베개. 그래서 엽침은 잎자루가 잠을 자는 베개다 그런 뜻인데, 잎자루의 아래쪽에 두툼하게 도드라져 있는 구조, 이것을 엽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엽침은 물풀의 나무과인 개나리에서도 볼 수 있고, 미선나무에서도 볼 수 있고, 물풀의 나무과 식물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 바로 엽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매의 모습은 두 나무가 거의 같아서 구별을 못합니다. 구별을 못해서 개회나무의 열매도 보면은 열매에 껍질눈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눈이 하얗게 사마귀처럼 보이는 이것을 껍질눈이라고 하고, 이 열매의 껍질에 있는 눈이 보인다. 그래서 열매의 껍질눈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피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목이 있는 것은 개회나무나 털개회나무나 같습니다. 그래서 털개회나무에도 보면은 열매에는 열매 껍질이 뚜렷하게 있다 하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두 나무는 잎의 모습이나 열매의 모습으로 거의 구별을 못하는데, 털개회나무는 높이가 키가 3m까지 자랍니다. 최고 이렇게 3m까지 자라는 것이 털개회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개회나무는 보면은 4에서 6m까지 자란다. 그래서
키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개회나무입니다. 그래서 개회나무는 털개회나무에 비해서 키가 크면서 개회나무에는 이러한 줄기에 이러한 껍질론, 아까 말했던 피목이라고 하는 껍질론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껍질론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가로로 나타나는 껍질론은 벚나무 종류들에서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벚나무 종류들에서 볼 수 있는 껍질론을 개회나무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개회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